세계 최빈국 중 한 곳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. OECD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인데요. 이러한 성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댐이 우리 울산에 있다고 합니다. 어떤 댐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울산에도 찾아왔는데요. 이런 가을을 1억 년 전 선사시대부터 간직해온 유서 깊은 강이 있습니다. 와, 선생님 오늘 날씨도 정말 좋고 옆에 보니까 강물이 반짝반짝 흘러가는 게 너무 예쁘네요. 예, 그렇죠. 어떤 강인가요, 저거는? 이건 이제 태화강입니다. 태화강 본류. 태화강 본류 이제 우리가 저 살바에서 내려오잖아요. 그거 이제 본류고, 이쪽은 이제 그 대곡천 지류입니다. 지류가 이제 저기서 합류되고 있잖아요. 삼각 요 중간에, 그죠? 네네. 그래서 여기 원래 이름이 있어요. 넘내라 그래. 늠네요? 넘내라고 그러죠. 이제 합류점에 그 옛날에 여기 이제 큰 보가 있었습니다. 넘내보라고. 울산에서 제일 큰 보, 물을 막아 농사 짓는 보, 네. 한 80만 평 그 목리를 했거든요. 그런 보가 있었고, 그러니까 합류점, 행정적으로는 사열리, 범서읍 사열리입니다. 아, 강이 참 아름다운데 예. 이렇게 아름다운 강 앞에 저희가 왜 나온 걸까요, 오늘? 이 오늘은 이제 사연댐으로 오늘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 대곡천이 이렇게 흐르다가 중간에 이제 막혔잖아요. 그 댐이 생기면서 사연호가 생기고, 그 안에 이제 역사, 그 자연 참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. 그러면 사연댐이 어디쯤에 위치하는 건가요? 사연댐은 이제 네. 여기서 뭐 한 1km 정도, 요 지금 이제 대곡천에서 올라와서 저쪽에 저 산 밑에 그 있잖아요. 네. 건물 있는 그 뒤쪽에 그 아주 댐 300m 그 길이 댐이 있습니다. 오, 궁금한데요. 300m나 돼요? 그럼 한번 가볼까요? 한번 가봅시다. 예. 대곡천에 생긴 사연댐을 찾아가던 중 아름다운 장소를 찾았는데요. 이곳은 조선시대에 경주로 가는 옛길이었다고 합니다. 와, 선생님 경치가 예. 정말 좋네요. 예. 근데 보니까 예. 이쪽은 다 얕은데 예. 저쪽만 좀 파란 게 좀 깊은 것 같아요. 예, 저기 소입니다, 소. 소요? 소라는 게 이제 그 물이 흐르다가 중간에 크게 고인 곳, 뭐 저는 굉장히 깊다고 그러죠. 그래서 옛날에 그 여기 이제 이게 이 길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내과가 길입니다, 길. 이래 말을 타고 네.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 울산 도보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 길 따라서 가는 쭉 가면 어디로 가느냐? 경주로 갑니다, 경주로. 경주로 이어지는 길이군요. 예, 말을 이제 타고 당나귀를 타고 뭐 이래 짐발이를 해가 소를 가잖아요. 물을 마셔야 되니까.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가는 길이고, 그리고 옛날에 울산 사또도 이제 여기 길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 기록이 또 많이 나옵니다. 대곡천 곳곳에 절경이 많습니다. 첫 입구부터 절경을 자랑하는데요. 반개구곡의 고견입니다. 와, 절벽으로 쫙 솟아있는 것이 이게 물이 더 많이 흘렀으면 지금보다 예. 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이제 그 절벽이 막 이래 돼 있잖아요. 네, 그걸 네. 이제 이래 바둑돌을 포개놓은 것 같다. 이래 청기라고 저는 청기. 그런 글이 있어요. 청기다. 청청이 바둑돌이다. 그 경치가 참 좋았어요. 좋아가지고 저게 이제 그 반개구곡 일경입니다. 반개구곡. 우리가 구곡이라 그러면 이제 주자의 무의구곡이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중국 주자가 이제 자기 고향의 그 구곡을 읊었듯이 그 우리 유교 사상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구곡이 한 거의 80군데, 90군데 있어요. 굉장히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구곡이 반개구곡입니다. 반개. 이게 반개수라 그래요. 옛날에 대곡천이라 안 하고 옛날에는 반개수. 그 물을 이래 바위 위에 물이 쫙쫙 이래 막 쏟아져 흐르는 걸 반개라고 그러고. 그래서 반개수다. 반개수의 그 반개구곡입니다. 구곡. 제1곡, 구곡 중에 1곡인데. 굽이치는 물줄기와 암석들로 이뤄진 풍광들. 구곡 문화의 전형적인 조건인데요. 이곳에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멋들어진 정자입니다. 그래서 그 곡마다 이제 정자가 있죠, 정자.
그리고 여기 칠정자가 있었어요. 옛날에 방개수 대곡천에.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관서정도 있고, 뭐 거기 올라가면 뭐 그 집청정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송천정,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년정도 있고, 백년정도 있고, 몬정도 있고, 뭐, 그 다음에 이 정자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. 아름다워요. 대곡천에 있었다는 수많은 정자들. 그 모습이 무척 궁금했는데요. 옛 정자터를 찾아봤습니다. 여기가 이제 관서정 자리입니다. 관서정. 관서정이요. 예. 원래는 이제 그 공년정이라도 그래 했어요. 그런데 이제 공년정 관서정 됐는데,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앞에 대곡천이잖아요. 대곡천. 이 앞에 강이 예. 흘러요? 옛날에 물이 막 네. 콸콸 흘렀대요. 물이 흘러가지고. 그래서 그 관서라는 게, 서라는 게 이래 보낼 서라 이 말이에요. 떠난다. 이래. 물을 흐르는 걸 본다는 거죠. 관서. 그래서 그런 뜻의 정자인데,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관서정이 이제 생긴 거는 거의 뭐 한 1700년경 됐어요. 그 울산에서는 그 만정은 다음에 두 번째 오래된 정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.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관서정. 사진으로 겨우 옛 명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권사일 부사라고 울산 부사가 1735년에 부임을 해가지고 38년까지 이제 울산 부사로 있으면서 그분이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뭐 구광선 동수제도 짓고 그 다음에 학성지라고 그래가지고 울산 최초 읍지도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서 감수를 다 했거든요. 그분이 여기서 이제 이래 김경선비를 만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남긴 시가 있습니다. 시. 권사일부사 남긴 시인데 네. 그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. 여기 이제 관서정 시. 그 1736년에 권사일부사 쓴 시인데 방구 여흥은 고견정이라. 옛날 이름 고견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 방구대에 갔다 오면 남은 흥이 이제 그러니까 영이 고견정에 있다. 일수도하는 영소정이라. 한 그루 그 도화나무, 복숭아나무잖아요. 복사꽃이 피잖아요. 봄에 환하게 피면 예쁜 복사꽃이 비친다. 이 작은 뜰에, 이제 관서정 뜰에 그 복사꽃 꽃빛이 비치는구나. 그 다음에 석양기로의 해산정이라. 석양의 기로니까 이제 울산으로 가는 길이잖아요. 이 저녁 낮에 돌아가는데 해산청이다. 이 바다와 산은 푸르다. 그 당시에 바다가 근처까지 왔던가 봐요. 옛날에는. 그 당시에는 이래 조수가 차면 이까지 올라왔던가 봐. 그래서 해산, 바다와 산은 푸르다. 이런 시를, 멋진 시를 썼습니다. 이게 이제 청대집에 이제 남아있는 시거든요. 그 요 주변에 경치를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. 얼마나 아름답을까. 얼마나 아름답을까요? 대곡천에는 구곡의 정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사연댐 뚝인데요. 이 뚝이 중요했던 이유,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선생님, 이 댐이 네. 사연댐인가요? 예, 사연댐 우리가 댐 네. 요 정상에 이제 와 있거든요. 정상이구나. 예. 그래서 저 안쪽에 이쪽이 댐 이제 사연호입니다. 이제 그러니까네. 네. 요 주변에 이제 요 뭐 유니스도 있고 이제 요 보면 연화산도 있고 저 이제 저 돌아간 방구대가 있죠. 한 4.67km 떨어져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요 주변에 이제 그 마을이 옛날에 마을이 세 개가 이제 큰 마을 세 개 없어졌고 그다음에 요 보시면 하루 쪽이 이제 그래 여기 옛날에 대곡천입니다. 네. 대곡천 중간을 300m 댐을 막았기 때문에 옛날에 물이 이리 다 올라갔어요. 쭉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관서정으로 해가지고 관사직 마을 고견으로 해가지고 울산으로 이제 넘내서 합해졌죠. 이 댐은 언제 만들어졌나요? 여기 이제 1962년 아마 10월달일 겁니다. 10월달에 이제 기공식을 했지요. 그래서 이제 그 3년 공사 해가지고 1965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네. 그때 이제 우리 박정희 이제 제국민국가 재건 최고 의장이 이제 말하자면 군사 혁명을 했잖아요. 하고 나서 그 공단 개발, 공업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첫째로 정이 울산을 공업센터로 정했잖아요. 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. 물. 공업 용수. 뭐 사람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. 물을 어디서 썼느냐? 깨끗하고 좋은 물을 얻어야 돼요. 왜냐하면 이제 이 화학 공장이나 공장에 쓰는 물은 깨끗해야 돼요.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. 뭐 백금을 안 쓰고 수증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가장 좋은 물이 많이 나오고 깨끗한 데가 여기였다는 거죠. 조사. 그래서 이제
댐을 막아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. 지금은 흔한 것이 댐과 저수지인데요. 60년대 사연댐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건설되었습니다. 우리나라의 부흥의 1등 공신이 또 사연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물이 하루에 약 20만 톤입니다. 20만 톤. 20만 톤. 20만 톤이면 거의 뭐 우리가 한 8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수량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물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파이프가 저 요즘 파이프로 이제 공단으로 이제 저 서남 호수 공원이라고 있잖아요. 네. 서남댐 거리 바로 갑니다. 바로 댐 이래 관로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댐은 요 댐은 10분의 1 규모인데 거기에 물이 다 고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공장으로 다 퍼져요. 공장으로 직접 가고 그 석유화공단 그다음에 뭐 SK 에너지라든지 뭐 그 주변에 화학공단이 많잖아요. 그다음 심지어 뭐 기계공단 그 다 갑니다. 다 가서 이 물을 받아 가지고 그 만약에 사람도 마시고 기계도 돌리고 뭐 화학 장치, 기계 장치도 들어가고 화학 장치도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 꿀뚝에 막 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네. 다 물이 들어가잖아요. 이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이 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그 3만 불 소득을 이룩하는데 가장 시초가 됐던 가장 중요한 댐이고 물이라는 게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. 설명을 듣고 보니 사연댐이 새롭게 보입니다.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데요. 사연댐에는 또 하나 중요한 보물이 있습니다. 과연 무엇일까요? 방구장가가 원래 1971년에 발견이 됐습니다. 요 댐은 1965년에 준공이 됐고 그래서 뭐 그 동안에 우리가 몰랐잖아요. 나중에 발견됐으니까. 그런데 방구대 안각화라는 게 세계 최고의 그 안각화거든요. 우리가 우리 세계 안각화라 그러면 알타미라 동굴, 라스코 동굴, 그 다음에 또 쇼베 동굴이 있지만 3대 동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구대 안각화다. 왜냐하면 여기 노천에 대가 있잖아요. 노천에 돼 있고 이 그림의 역사가 그 안각화의 무궁무진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. 그림이 한 300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우리가 방구대 안각화는 세계 최고의 문화재다. 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 방구대 안각화를 품고 있는 바로 사인댐이다.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1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사연댐인데요. 풍류의 장소였고 세계 최고의 문화재를 품고 있는 장소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오늘 사연댐을 쭉 둘러봤는데 사연댐은 울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그렇죠. 이제 그 옛날에는 풍류의 길이었잖아요. 그 뭐 정자도 있고 대곡천 사인댐 안길이 뭐 그 뒤에 또 이래 우리 좀 경제 개발을 크게 도와준 곳이고 또 최근에 또 아연 둘레길도 생겼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인댐을 대한 애정을 또 더 각별히 뭐 지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사연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. 이 사연댐, 반구대 암각화를 품고 있는 사연댐은 울산의 공업, 또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댐입니다. 이번 주말 사연댐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